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눌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요, 금리 인상을 위한 마지막 지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완전 고용 하는데 진짜 이번 지표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농업 부분에 대한 어떤 고용 지표, 일자리 수가 지금 21만 개 이상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11월에 대한 어떤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방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FOMC를 지금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지표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지표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일단 미국 증시의 입장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고용 지표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금리 인상이라는 그림을 맞춰 들어가기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는 수준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번 비동업 부분 이제 그 고용자 수는 21만 1000건으로 컨센서스 한 19만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인지 자체는 16만 건에서 21만 9천 건 요랬었는데 이제 상단 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월 같은 경우도 27만 1000건에서 29만 8천 건으로 좀 소폭은 아니고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같은 경우는 실업률 같은 경우는 5.0%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 밑에 줄 정도 보시면 이제 참여율 자체도 한 65.5%로 0.1% 정도 개선된 모습들, 시간당 임금도 0.2% 정도 개선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트렌드를 보여주는 차트를 보시면 일단 그 비농업 부분, 이 고용 부분에서 이번 그 8월에 이렇게 이제 15만 건 그 부근에 있었던 굉장히 좀 걱정이, 우려가 커질 수 있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월 그리고 이번 월까지 해가지고 11월까지 해가지고 이런 우려들을 완전히 다 사라지게 제거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으로 언임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실업률 차트 자체도 계속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연준이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지금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는 생산자 물가라든지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까지 소비나 물가 지표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연준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일단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 상당히 또 많은 투자자들이 긴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잘 나오게 되면서 결국 외신 쪽에서도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그림 거의 다 맞춰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소비자 물가는 당연히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별로 좋지 못하게 나올 것 같고 연준에서도 이미 포기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외신 쪽에서 그렇다면은 이번 지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 그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일단 CNN 머니에서는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12월 미국 금리 인상이 확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 미국 지수가 올라가면서 유럽 전일에 이제 양적 완화가 상당히 좀 기간만 연장이 되는 좀 부진한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실망감들을 바로 회복을 시켰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가장 좀 수혜를 받게 되는 섹터가 어떻게 보면 금융업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히 대출해주고 금리 더 받으면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웰스파고라든가 JP 모간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다 2%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는 이제 지난 2달 동안 50만 9천 건이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고용 데이터를 보여줬었다. 실업률 7년 내 최저치. 금리 인상을 딜레이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과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을 우려할 정도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은
무조건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좀 다들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벌써 우리 증시 좀 자금 이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흥국들은 뭐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분간은.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미국은 뭐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서 경제가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에서 자금들이 계속 이탈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이게 미국계 자금인지 영국계 자금인지 아니면은 뭐 아랍권 자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안점이 되지 않겠느냐. 미국 시장이 뭐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겠습니다만 또 신흥국이라는 자산의 한계를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좀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달러는 계속 좀 상대적인 강세를 가져가는데 네. 뭐 똑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유라든가 아니면 이머징 마켓 자산들 어떻게 움직이는가 오늘부터 좀 상당히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변곡점을 형성하는 최하단이 지금 형성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일주일, 2주일 더 되느냐 아니면 뭐 오늘부터 올라가느냐 뭐 이 정도 차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변곡점을 형성하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FOMC 회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긴 했습니다만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네. 그때까지 좀 변곡점을 형성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되어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좀 신흥국 통화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변수에 맞춰서 초점 두시고 전략을 짜보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양보 없는 원유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오페크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결국 이제 뭐 감산 없이 동결이 되어버렸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오페크 국가들 내에서도 지금 갈등이 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란하고 사우디의 감정이 조금 더 이제 불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결국 이제 유가도 $40 다시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뭐 원유 시장의 펀더멘탈에 좀 극단적으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페크는 결국에는 3,150만 배럴 일 생산량을 유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러니까 회원국들이 감산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택하게 되면서 재차 공급 과잉 장세가 지속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일단 이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자세한 이야기 외신 통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 블룸버그 따르면 원유 시장은 지금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한 치킨 게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오펙 입장에서는 이제 그 생산량을 최대치로 하는 이제 이러한 전략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전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펙이 생산 한계선을 계속 넘어서면서 그 생산량, 원유 채굴량 자체를 계속 늘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논 오펙 회원국인 뭐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에서 원유 채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다를 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오펙 회의에서 이제 참 싸움을 열심히 하던데, 이라크는 왜 오펙만 고생을 해야 되느냐.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도 생산량을 계속 늘려나가는 모습들을 비판을 했고요. 네. 뭐 본인들도 하기 싫고 니네들도 하기 싫고 내가 본인은 해도 되고 남이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다 그런 의지였던 것 같아요. 이란 같은 경우도 뭐 당신네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다. whatever you do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그 생산하는 국가들도 감산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좀 비판을 했었고요. 어쨌든 시장은 이런 공급 우위 시장은 계속 지속이 되고, 내년에 또 이제 이란의 원유 채굴이 본격화되게 되면 이런 공급 우위 시장은 좀 더 강화되면서 펀더멘탈은 좀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 베네수엘라에서는 또
2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 우리 다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네,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차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공급 과잉 장세 속에서 결국 저유가는 불가피하다. 말씀하셨다시피 20달러선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간밤, 그러니까 금요일장에서도 40달러로 재차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앞으로 신흥국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그 시사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반대 포지션에 있는 이런 원유 자체가 좋은 가격을 그러니까 안 좋은 가격으로 계속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이 원유 시장이 많이 좀 개별적으로 많이 무너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원유가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경기가 정말 너무 안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으로 또 연결시키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 그렇지만 달러 반대 포지션에 있다는 것, 이런 WTI가 계속 저유가로 가게 되면서 이런 이제 산유국들 자체가 최근에 뭐 이머징 쪽에다가 자금을 넣었던 것을 빼내가는 모습들. 만약에 이번 주라든가 다음 주까지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쪽의 자금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 제거. 그렇지만 달러 반대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자산들의 부진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가중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이번 주에 좀 대결을 보이는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보여집니다. 네. 유가가 싸면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생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그렇겠죠. 이렇게 이런 헤게모니 자체가 소비자로 넘어오게 되면서 과연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소비가 더 잘 되겠구나를 인정을 해줄지 아니면은 유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많은 고통들이 따르겠구나를 더 인식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 시장의 주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서는 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반응도 좀 다르게 나타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어느 쪽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게 서동수 대리의 의견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소비가 확 뭐 그렇다고 해서 유가가 내려왔다고 해서 소비가 갑자기 확 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흘러갈지 여러분들 여기서 좀 추이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포인트를 좀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